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권준욱입니다. 오늘은 좀 이론적인 얘기를 중간에 좀 하려고 합니다. 미국 그리고 캐나다, 북미 등을 중심으로 해서 홍역이 유행 중이고, 왜 홍역이 유행하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WHO가 공고하는 홍역의 필수 예방접종률은 대상 인구의 95% 이상을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95% 이상의 접종률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외부에서 유입되는 홍역 환자로 홍역이 만약 바이러스가 국내에 들어오면 유행이 몇 사례라도 아웃브레이크가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면 우리는 기초 재생산 지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거에 앞서서 역학에 있어서 이론 역학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우리 연세대 융합보건의료대학원 보건대학원에서 지금 감염병 역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아마 모델링을 통한 이론 역학을 한 학기 정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이미 과거 18세기에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유행했던 스몰박스 두 창을 가지고 한번 모델을 최초로 창안을 해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환자가 발생하는 걸 시간대별로 유행 곡선을 그리면 잠복기가 가장 평균에 해당하는 날에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마치 산봉우리와 같은 그 분포를 보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유행 곡선의 정상 분포라고 하는데, 이것도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윌리엄 파가 통계학자로서 사망력을 담당하던 이제 국가기관의 공무원 출신의 연구자인데 이분이 발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아서 랜섬이라는 사람은 감염병, 전염병이 사라지려면 인구 전체가 다 사라질 필요는 없다. 인구 중에 감수성, susceptible, 여러 가지 이유로 면역이 없거나 해서 그 전염병에 걸릴 만한 사람만 사라진다면 감염병이 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로널드 로스라는, 썰을 붙여서 로널드 로스 경이라고 부릅니다만은 말라리아를 대상으로 해서 모델링을 컨셉을 최초로 생각을 했고, 소위 그 웨이드 프로스트와 로엘 리드라는 사람이 오늘날의 SIR, S라는 것은 susceptible, 감수성이 있는 사람, infected라는 것은 감염자, R은 resistant, 그 질병을 앓았거나 백신 등을 맞음으로써 저항이 생긴, 그 당시야 뭐 백신 이전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한번 걸리면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SIR로 구분되는 모델을 처음 만든 것이 바로 프로스트와 리드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두 사람, 한 사람은 앤더슨 맥켄드릭, 또 한 사람은 윌리엄 커맥이라는 두 사람이 감염병, 전염병이 지역사회에서 유행을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감수성 집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인식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중간에 자꾸 감염병, 전염병을 섞어서 얘기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감염병이 더 넓은 범위의 얘기입니다. 그 에피데미올로지라는 존 레스트가 쓴 딕셔너리에 의하면 감염병은 영어로 communicable disease고, communicable disease라는 거는 infectious agent와 toxic product가 원인체로 작용하는 이제 전파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그 중에 제가 infectious agent와 toxic product라고 말씀드렸는데, toxic product라는 거는 생명체는 아니죠. 앞에 있는 infectious agent라는 거는 생명체입니다. 이 infectious agent만으로 전파되는 질환을 우리가 infectious disease라고 하고, 이것을 전염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이제 감염병이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과거에 우리도 전염병 예방법이었던 것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 이름도 바꾼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감염병이라고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3년생인 조지 맥도날드라는 분이 결국
베이직 리프로덕션 넘버의 개념을 창시를 했습니다. 기초 재생산 지수는 어떤 식의 개념이냐면 감염병이 유행하기 위해서는 서셉터블이 필요하다고,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인펙셔스 에이전트 등은 인펙티드로부터 나오게 되니까 S와 I의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택 레이트 곱하기 그 병원체의 전파 확률, 트랜스미션 프로바빌리티, 그리고 얼마나 전파 기간을 가지고 있느냐, 세 변수의 곱으로 기초 재생산 지수의 개념을 완성을 했습니다.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는데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우리가 컨택 레이스에서 C를 따고 트랜스미션 프로바빌리티에서 베타를 가져오고 전파 기간으로부터 듀어레이션에서 D를 가져와서 기초 재생산 지수 R0는 C 베타 D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역 같은 경우는 기초 재생산 지수의 개념이 한 사람의 감염자가 얼마나 또 2차 감염을 재생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코로나 때 초기에 우한균주는 한 2~3명 사이였었습니다. 우리가 3명만 지나가도 엄청난 아웃브레이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우리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2가 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백신도 많이 맞으니까요. 과연 홍역은 얼마일까? 최소한 10 이상이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12, 16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기초 재생산 지수의 계산법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이론역학에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강의 때 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겠고, 어쨌든 홍역은 한 명의 감염자가 많게는 12 내지 16명까지도 2차 전파를 한다. 그러면 이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을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방법은 그 병에 한번 걸리든지 아니면 백신을 맞아서 몸에 그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인펙션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몸에 침입한 병원체가 몸에서 활성화돼서 복제되어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면역력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방접종이 그 하나의 방법이죠. 몇 퍼센트나 그러면 얼마나 맞아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인구 전체가 다 사라질 필요는 없다. 감수성 있는 인구가 없다면 그 병원체는 유행하지 않는다. 그 공식이 복잡하지만 계산을 하면 1 마이너스 기초 재생산 지수 분의 1. 이게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비율로 아주 러프한 계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 재생산 지수가 2라고 해봅시다. 제가 말씀드린 공식대로 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은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50%. 전체 감수성 있는 인구의 50%는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홍역 같은 경우는 16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마이너스 16분의 1, 즉 16분의 15, 한 93%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WHO가 정한 그 레코멘데이션, 권고량은 95%는 기초 재생산 지수가 20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1 마이너스 20분의 1 하면은 95가 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생기느냐? 큰 제한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 재생산 지수를 말씀드릴 때 소위 랜덤 믹싱이라 그래서 사람들의 컨택이 평균적으로 임의성 있게 골고루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 사회는 그렇지 않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립니다. 소위 preferred mixing, 선호하는 집단끼리 주로 만나고, 만남의 강도도 어떤 집단은 큰 집단이 있습니다. 큰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외향적이어서 하루에도 여러 사람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다면 그게 코어 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랜덤하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그 모든 것이 지역사회에서는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들으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홍역 예방접종을 맞더라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항체가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일찍 사그라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 자연면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요인들이 이 말씀드린 기초 재생산 지수의 이론 역학에서 아직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구상 어딘가 누군가 지금 연구를 해서 이미 논문을 곧 출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종종 그 홍역의 유행이 일어났는데, 하물며 미국은 코로나19 기간에 필수 예방접종률이 낮으니까 훨씬 더 유행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텍사스에서 터지고 언론의 관심을 가지고 또 전파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점점점 스프레딩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것이 늦게 발견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홍역이 왜 유행하냐, 예방접종을 그렇게 많이 맞는데 홍역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재생산 지수는 감염병마다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낮을수록 사실 예방접종을 그렇게 많이 맞을 필요는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개념이 좀 쉬우셨죠? 어려우셨죠? 이제 어쨌든 뭐 학교 내에서는 제가 좀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더 앞으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미시간 보건대학원 유학 시절에 다 배우고 하는 오래된 상황이라 최근에 나온 교과서를 사서 다시금 리뷰하면서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홍역이 왜 유행하는가, 높은 예방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이론역학적 개념으로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